결혼 10년 차였다. 나는 38, 남편 재훈이는 40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했다. 잘 어울리는 부부네요. 재훈이는 중소기업 과장이고 나는 대기업 부장이었다. 연봉 차이는 2배였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결혼 3개월 차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막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훈이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재훈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재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은행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쳐서 빚이 2억이래. 2억?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당시 내 연봉이 6천만 원이었다. 3년 반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기다렸다. 수연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사업 부도가 났어. 빚이 2억이야.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이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수연아, 이건 빌리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전화를 끊고 나는 재훈이를 봤다. 재훈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재훈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가족이잖아. 재훈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갚으면 돼. 그날 저녁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내 월급 500만 원. 재훈이 월급 250만 원. 합쳐서 750만 원.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훈이가 내 어깨 너머로 계산기를 들여다봤다. 정말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젊잖아. 조금 아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10년. 1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매달 25일, 시어머니 계좌로 200만 원. 은행원이 물었다. 확인하셨죠? 매달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통장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첫 송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녹음기를 샀다. 작고 가벼운 녹음기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았다. 친정어머니가 결혼 전에 해준 말이 떠올랐다. 수연아, 중요한 일은 꼭 기록해둬.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는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이건 빌리는 거니까 우리가 꼭 갚을게. 나는 핸드폰 옆에 녹음기를 켰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다.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정말 고마워. 수연아. 녹음을 멈추고 나는 파일 이름을 적었다. 2015년 3월 25일 시어머니 통화. 그렇게 나의 10년이 시작됐다. 허리띠를 졸라맸다. 결혼 첫 해부터 나는 구두쇠가 됐다.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었다. 회사 구내식당은 4,500원. 편의점 삼각김밥은 1,300원. 하루 3,200원 절약. 한 달이면 96,000원이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끊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와인바 갈래? 미안,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게 내 주말이었다. 재훈이는 가끔 회식을 갔다. 여보, 오늘 회사 회식인데 괜찮지?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당연하지. 다녀와. 하지만 재훈이가 나간 저녁, 나는 냉장고에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다. 밥은 어제 지은 거였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200만 원이 빠져나간 계좌 잔고 158만 원. 다음 달 월급날까지 이 돈으로 버텨야 했다. 1년이 지났다. 12번의 송금. 총 2,400만 원.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말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인데요. 하지만 재훈이는 달랐다. 재훈이는 점점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식구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났을 때였다. 친구 민지가 결혼 소식을 알려왔다. 수연아, 너도 와줘. 내 들러리 서줄래? 나는 백화점에 갔다. 축의금 10만 원. 그리고 들러리 드레스를 사야 했다. 제일 싼 드레스가 15만 원이었다. 나는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대신 집에 있는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결혼식장에서 민지가 물었다. 수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꾸미고 다녀? 예전엔 제일 화려했잖아. 나는 웃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이제 편한 게 좋더라.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돈이 없었다. 5년이 지났다. 60번의 송금. 총 1억 2천만 원. 나는 35이었다. 회사 후배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부장님, 오늘 신상 초밥집 오픈했대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너희끼리 가. 나는 오늘 미팅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를 샀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뒤에 서 있던 대리가 말했다. 부장님, 매일 삼각김밥만 드시네요. 건강 챙기셔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이어트 중이야. 또 거짓말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재훈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아기 가져도 될까? 재훈이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여유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35. 주변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생 엄마가 됐다. 나는 여전히 삼각김밥을 먹으며 시댁 빚을 갚고 있었다. 7년이 지났다. 84번의 송금. 총 1억 6,800만 원. 옷장을 열었다. 5년 전 산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옷들을 입었다. 회사 후배가 물었다. 부장님, 그 재킷 예전에도 입으셨던 거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응. 질 좋은 거라 오래 입어도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9년이 지났다. 108번의 송금. 총 2억 1,600만 원. 나는 37이었다.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나님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검사 비용 30만 원. 나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 12만 원. 다음 주까지 이 돈으로 버텨야 했다. 10년이 지났다. 120번의 송금. 총 2억 4천만 원. 드디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밝았다. 수연아, 드디어 다 갚았어. 정말 고마워. 나는 눈물이 났다. 10년, 3,650일. 매일 참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편의점 삼각김밥, 낡은 옷, 친구들의 약속 거절, 아기 포기. 수연아, 정말 고마워. 이제 너희도 좀 살아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재훈이에게 말했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 이제 우리 차례야. 재훈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생했어.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게 마지막 미소가 될 줄. 빚이 완납된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다. 여성복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손으로 옷감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점원이 다가왔다. 손님, 이 재킷 예쁘죠? 새로 들어온 거예요. 가격표를 봤다. 28만 원.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가격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재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10년 만에 본 나였다. 나는 그 재킷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동산에 들렀다. 전세 알아보러 왔어요. 중개사가 몇 군데를 추천했다. 이 동네는 학군이 좋아서 애들 키우기 좋아요. 애들, 드디어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저녁, 재훈이가 퇴근했다. 나는 새로 산 재킷을 입고 있었다. 재훈이가 물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10년 만에 옷 샀어. 어때? 재훈이는 대답 대신 냉장고를 열었다. 그래, 예쁘네.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곧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부동산 갔다 왔어. 이제 우리 집 알아보자. 전세 자금도 모으고. 재훈이는 맥주를 꺼내며 말했다. 응,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는 재훈이 옆에 앉았다. 천천히. 우리 이제 10년 빚 다 갚았잖아. 재훈이는 TV를 켰다. 그래도 급할 거 없잖아. 조금 여유 좀 가지고 살자. 나는 답답했다. 여보, 나 이제 38이야. 아기도 빨리 가져야 하는데. 재훈이는 TV만 쳐다봤다. 나는 좀 생각 좀 해볼게. 생각? 10년을 기다렸는데 뭘 더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다가 SNS를 켰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이 생일 파티, 가족 여행, 새집 이사. 나는 그 10년 동안 뭘 했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새벽 2시.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익명 메시지였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심장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열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재훈이가 젊은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여자는 재훈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2주 전. 내가 야근하던 날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면을 확대했다. 재훈이가 입고 있는 재킷. 내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였다. 당시 내 한 달 월급이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모은 돈으로 산 재킷이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 없었다. 재훈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년. 내가 뭘 한 거지? 편의점 삼각김밥, 낡은 옷, 포기한 여행, 미룬 아기. 그 10년 동안 재훈이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갔던 거였다. 새벽 4시까지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는 척하고 탐정사무소에 갔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했다. 작은 사무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남편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탐정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얼마나 조사하시겠어요? 일주일이요. 빨리 알고 싶어요. 탐정이 말했다.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10년 전 같았으면 큰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해주세요. 나는 성금 150만 원을 이체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탐정사무소로 갔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앉아서 보세요.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 대상자 김재훈 40세, 상대방 이지은 27세. 같은 회사 후배. 관계 시작 2024년 3월 약 1년 전.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재훈이와 지은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제주도 여행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탐정이 설명을 이었다. 한 달 소비 금액이 대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주로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이용합니다. 제주도 여행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나는 그때 야근을 했었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한 달 내내 밤 11시에 퇴근했었다. 재훈이는 그때 제주도에 있었던 거였다. 여기 카드 내역도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재훈이 카드 사용 내역. 프렌치 레스토랑 32만 원. 특급 호텔 45만 원. 명품 가방 180만 원. 제주도 리조트 85만 원. 나는 보고서를 읽는 내 손이 떨렸다. 내가 편의점 삼각김밥 먹을 때 재훈이는 32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고 있었다. 내가 10년 된 재킷을 입을 때 재훈이는 1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탐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대상자는 최근 6개월간 대출을 3건 받았습니다. 총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빚, 또 빚. 탐정 사무소를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길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이렇게 화창한 날,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재훈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10년, 2억 4천만 원, 편의점 삼각김밥, 미룬 아기.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재훈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침실에서 나왔다. 탐정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재훈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보고서를 재훈이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보고서가 바닥에 펼쳐졌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재훈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1년이나 됐다며? 이지은이라는 후배? 재훈이는 말을 더듬었다. 수연아. 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제주도 여행. 작년 10월이네? 나 그때 야근했는데.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안해. 그게 다야? 재훈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방어적으로 변했다. 당신이 너무 일만 해서 외로웠어.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재훈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항상 회사.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10년 동안 당신 부모님 빚 갚느라 일한 건데. 재훈이는 눈을 피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편의점 삼각김밥 먹으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낸 거 알아. 10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고. 친구 만나는 것도 다 끊고. 아기 갖는 것도 미루고.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32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고 18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제주도 여행 갔던 거야? 재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대출 5천만 원 받았더라? 재훈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것까지 알아? 나는 탐정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다 나와 있어. 당신이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재훈이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뭐? 재훈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말했다. 이혼하자.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재훈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이혼하자. 위자료는 내가 줄게. 나는 어이가 없었다. 위자료?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5천만 원 줄게. 그걸로 새 출발해. 5천만 원. 나는 웃었다. 내가 10년간 시댁에 준 돈 2억 4천은? 재훈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우리 부모님 빚이지. 내 빚 아니잖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재훈이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고. 아무도 강요 안 했어. 자발적.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연아,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문을 열어줬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더니 말했다. 재훈이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수연아, 우리 아들이 왜 그랬겠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무 일만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남자가 외로우면 바람 피우는 거 당연하잖아. 당연하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10년 동안 어머님 빚 갚아드리느라 일한 건데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우리한테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이혼은 너희 부부 일이잖아. 왜 그걸 섞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빌린 거 아니야.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지. 증거 있어? 증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 떠올랐다. 녹음기. 10년 전 사둔 녹음기.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10년치 이체 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들고 갔다. A4 용지 50장, 120번의 송금 기록, 총 2억 4천만 원.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다. 한참 후에 고개를 저었다. 어렵겠는데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빌린 돈인지 준 돈인지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꼭 갚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차용증이나 녹음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도움을 준 것으로 간주되죠. 그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네,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10년, 2억 4천만 원. 그게 다 사라지는 건가? 사람들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는 붐볐다. 다들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나만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소리 내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문득 생각났다. 친정어머니, 결혼하기 전 어머니가 해준 말. 수연아, 중요한 일은 꼭 기록해둬. 왜요, 엄마?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는 거야. 기록. 나는 벌떡 일어났다. 침실로 달려갔다.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안쪽 서랍.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 손을 뻗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었다. 녹음기. 10년 전에 산 그 녹음기. 손이 떨렸다.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졌다. 파일 목록이 떴다. 2015년 3월 25일 시어머니 통화. 2015년 4월 10일 재운대화. 2015년 6월 1일 시어머니 통화. 총 12개 파일. 나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아, 이건 빌리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또렷했다. 10년 전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재훈이의 목소리. 여보, 정말 미안해. 빌리는 거니까 꼭 갚을게. 약속해. 약속.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 번째 파일. 또 시어머니 목소리. 수연아,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정말 고마워. 이자까지. 명확했다. 나는 12개 파일을 전부 들었다. 전부 똑같았다. 빌린다. 갚겠다. 약속한다. 녹음기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녹음기를 들고, 변호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나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변호사는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아, 이건 빌리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진짜예요. 네, 10년 전 녹음한 거예요. 나는 12개 파일을 전부 재생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마지막 파일이 끝나자 변호사가 말했다. 이거면 됩니다.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금전 차용입니다. 증여가 아니에요. 나는 눈물이 났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법정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2억 4천만 원. 10년. 법정 이자 연 5%. 계산기 화면을 보여줬다. 원금 2억 4천에 이자 1억 2천.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이혼 조정일. 법원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 든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복도 끝에서 재훈이가 나타났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다. 재훈이는 나를 보자 눈을 피했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도 왔다. 나를 보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말은 걸지 않았다. 조정실 문이 열렸다. 김재훈, 최수연 사건 들어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판사가 앉아 있었다. 양쪽에 책상이 있었다. 나는 오른쪽에, 재훈이는 왼쪽에 앉았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혼 사건이군요. 피고 측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훈이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요청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쳐다봤다. 원고 측 의견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재훈이의 눈이 커졌다. 저는 지난 10년간 시댁에 총 2억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네, 녹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조정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아, 이건 빌리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재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두 번째 파일. 재훈이의 목소리. 여보, 정말 미안해. 빌리는 거니까 꼭 갚을게. 약속해.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다. 10년 전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거로? 판사가 말했다. 앉으십시오. 녹음은 합법적 증거입니다. 나는 계속 파일을 재생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빌린 거니까 꼭 돌려줄게. 우리가 약속할게. 총 12개 파일.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판사는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파일이 끝나자 판사가 말했다. 이것은 증여가 아닌 금전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재훈이 변호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났고 원고는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상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차용 사실이 명확합니다. 피고 김재훈과 피고 모친 박영숙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4천만 원과 법정 이자를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어머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꼭 갚겠다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훈이가 소리쳤다.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래?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10년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빚 다 갚을 때까지.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재훈과 피고 모친 박영숙은 원고에게 원금 2억 4천만 원과 법정, 이자 1억 2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3억 6천만 원. 그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조정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재훈이가 다가왔다. 수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훈이가 팔을 잡았다. 3억이 어디 있어. 우리 집 팔아도 안 돼. 나는 팔을 뿌리쳤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재훈이가 말했다. 지은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제발. 나는 웃었다. 지은 씨는 이미 다른 남자 만나던데요? 재훈이는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SNS 확인해보세요. 새 남자친구랑 제주도 갔더라고요. 재훈이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냥 걸어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수연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렸다. 판결 후 일주일. 재훈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수연아, 한 번만 만나자. 무시했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뭐예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제발. 3억은 너무 많아.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판사가 정한 거예요. 지은이가 연락을 안 받아. 나는 웃음이 났다. 그래서요? 재훈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10년은 돌려줄 수 없어요. 대신 3억 6천은 돌려받을게요. 전화를 끊었다. 한 달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환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네. 시댁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습니다. 나는 인터넷 뱅킹을 열었다. 입금 내역이 보였다. 3억 6천만 원. 정확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응? 10년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네요. 기록을 안 했으면 그냥 당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재훈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우리 집 없어졌어. 부모님이 지금 월세로 이사 가셨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이가 말을 이었다. 나도 회사 그만뒀어. 지은이랑 소문나서. 침묵.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새 출발할게요. 당신도 그러세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재훈이 번호를 차단했다. 1년 후, 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2억이 넘었다. 3억 6천만 원으로 서울 외곽에 원룸 건물을 샀다. 10개 호실. 매달 월세가 들어왔다. 한 달에 800만 원. 더 이상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지 않았다. 점심은 회사 근처 좋은 식당에서 먹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도 다시 시작했다. 수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나는 웃었다. 응. 이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토요일 오후. 나는 마트에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식재료를 골랐다. 신선한 야채, 좋은 고기. 가격을 보지 않았다. 필요한 걸 그냥 담았다. 계산대로 가는 길.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재훈이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하지만 재훈이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재훈이는 급히 다가왔다. 수연아. 나는 멈춰 섰다. 재훈이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낡았다. 10년 전 내 모습 같았다. 수연아, 잘 지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내요. 재훈이는 내 카트를 봤다. 신선한 연어, 와인, 좋은 고기. 재훈이의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3,900원짜리. 재훈이가 말했다. 나는 요즘 택배 일하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이가 말을 이었다. 부모님은 월세 사시고 지은이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침묵. 재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나는 재훈이를 봤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 잘 지내세요. 나는 카트를 밀고 걸었다. 재훈이가 뒤에서 불렀다. 수연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 산 아파트. 30평. 한강이 보이는 집이었다. 짐을 내려놓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강바람이 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봤다. 강을 따라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존중이다. 강물이 흘렀다. 10년을 배웠다. 햇살이 따스했다.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현명한 여자는 기록한다는 것을.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책상 위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10년을 지켜준 작은 기계. 나는 녹음기를 손에 들었다. 고마워.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필요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민지였다. 수연아, 오늘 저녁 약속 잡혔어.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몇 시에? 7시. 알았어. 거기서 봐.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다. 새로 산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하얀 원피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섰다.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이제야 나 같았다. 저녁 6시. 나는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당당하게 걸었다.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10년. 긴 터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나는 계속 걸었다. 앞으로. 오늘 세월 서랍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새 삶을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